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8월 4일의 경기. 먼저 KT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데스파이네 선수와 이승호 선수로 발표가 났습니다. 먼저 데스파이네 선수의 데이터 확인을 해보시면 시즌 17경기 선발 등판에서 8승 5패 그리고 방어율은 4.2 기록 중에 있으며 105개의 이닝 동안 114개의 피안타 그리고 83개의 탈삼진 총 49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데스파이네 선수죠. 현재 페이스를 어느 정도 찾은 것으로 보이는 데스파이네 선수인데 실점을 꾸준히 홈런을 통해 허용하면서 그에 대한 실점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죠. 보시다시피 5월달에는 피홈런이 없었지만 6월달 6개 이렇게 피홈런이 갑자기 늘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점이 늘어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잘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6월달에 보여주었었죠. 6월달에는 이때 7일날 롯데전을 제외를 하고는 모두 피홈런을 기록했네요. 하지만 직전 두 경기 이때 두 경기에서는 피홈런을 기록하지 않았었습니다. 각각 NC와 기아를 상대로 피홈런이 없는 상태로 실점을 또 한 개씩 하며 2승을 챙긴 데스파이네 선수였고 따라서 본인의 페이스가 어느 정도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이 선수의 구종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3할 8푼 3리로 높게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감소치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적정치가 3할 8푼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역시나 높은 피안타율이며 슬라이더가 제구가 안 되었을 때 맞아나가는 장타를 데스파이네 선수는 경계해야 하죠. 내일 슬라이더가 낮게 잘 제구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7월 키움을 상대로 이때 등판해서 7개 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실점으로 호투를 하였던 데스파이네이기에 기대를 해볼만 하다고 보여지죠. 이어서 상대 이승호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승호 선수는 13경기 등판해서 2승 4패, 방어율은 6.12 기록하고 있습니다. 60과 3분의 1이닝 동안 73개의 피안타, 총 41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죠. 이승호 선수는 6월달에 들어서 호투를 계속해서 보여주었지만 7월달이 되자마자 급격하게 무너져버린 이승호 선수인데요. 6월달에는 23개 이닝 동안 단 5개의 실점만 하면서 29개 이닝 동안 단 7개의 실점만 보여주면서 특히 안정적인 부분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7월 3경기에서는 단 8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려 16개의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닝이 반도 안 되는데 2배가 넘는 실점을 기록하고 있죠. 특히 그 부진의 시작은 이 KT전이었고 이번 시즌 KT전에 2경기 등판해서 모두 3회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3회를 채우지 못하고 각각 8개의 실점, 6개의 실점 기록한 이승호 선수에게 전적으로 봐도 그렇고 최근 흐름으로 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큰 기대를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게다가 3경기 연속 부진으로 7월 17일 이후 선발 등판을 미뤄오며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던 이승호 선수이지만 상대성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또한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3할 3푼으로 높은 점은 로하스에게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죠. 아무래도 타격에 일가견이 있는 두 팀의 매치업입니다. 양 팀의 용병 선수들의 활약상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러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로하스와 러셀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팀의 승리가 좌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선 라이블리와의 대결에서 러셀이 홈런을 기록하였는데 결국 외국인 용병 투수들은 강하다라는 모습에 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과감하게 승부를 들어가서 이겨내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에 따라서 정말
데스파이네와 러셀의 기싸움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흐름을 본다면 결국 타격전이 예상이 되죠. 데스파이네가 상대했던 그때의 키움과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의 키움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점을 할 것으로 보이고 KT도 이런 좋은 타격 흐름에 따라 이승호를 공략해 줄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경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4일날 이어서 롯데와 SK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서준원 선수와 핀토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롯데의 서준원 선수의 데이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13경기 등판에서 4승 4패, 방어율은 5.29 기록 중이며 64와 3분의 2이닝 동안 77개의 피안타, 총 38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네요.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조기 강판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 실투성 투구에 장타를 맞는 일이 많아 보이는 서준원 선수입니다. 서준원 선수는 최근 3연패 동안 피안타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나마 위안을 삼을 만한 것은 7월 유일한 승리가 이때 첫 등판인 SK전이었고 6개 이닝 동안 3개의 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점은 모두 홈런에 의한 것이었죠. 게다가 볼넷을 살펴보시면 볼넷이 좌타자에게 총 18개로 몰려있는 만큼 SK의 좌타인 선수에 대한 볼넷과 피홈런이 서준원 선수의 좋지 않은 경기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좌타자를 상대로 종으로 휘어들어가는 슬라이더의 효율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깥쪽 이 체인지업과 투심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재고가 바깥쪽으로 빠지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지표에서도 뚜렷이 보이는 이 좌타자에 대한 약한 모습 보여주는 서준원 선수인 만큼 내일 좌타자들만 잘 공략한다면 대량 실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완벽한 피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보이는 최근의 흐름이네요. 이어서 상대 핀토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핀토 선수 올 시즌 15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6패, 방어율은 5.203으로 82와 3분의 1이닝 동안 100개의 피안타, 그리고 총 46개의 자책점 기록하면서 볼넷이 45개로 좋지 못한 재고 보여주고 있네요. 결국 핀토가 선방을 하려면 예상하시다시피 이러한 과도한 볼넷이 없어야 하는데 7월 3일 이때 롯데전에서도 승리 투수가 되었지만 볼넷이 5개나 나오면서 실점을 4개나 기록하였던 핀토 선수이고 21일 이때 경기에서도 6개 이닝 동안 4개의 실점, 볼넷도 4개를 기록했던 핀토 선수이죠. 따라서 볼넷은 지금 상황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그러한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제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죠.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3할 4리, 게다가 볼넷이 26개로 많은 만큼 손아섭 선수의 존재감이 핀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일의 경기죠. 롯데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 3번째 등판하는 핀토 선수입니다. 하지만 원정보다는 홈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핀토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홈에서의 경기는 원정 경기보다는 더 개선된 모습 기대할 수도 있지만 최근 포수의 사인에 신뢰를 잃은 듯한 감정 표출하면서 마운드에서 너무 외로워 보이는 핀토 선수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결국 이 경기도 타격에서 승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K는 타격이 무너지면서 최근 연패를 달리고 있고 롯데는 간용과 임경이라는 천적을 무너뜨리고 기아에게 정말 오랜만에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죠. 롯데는 또한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이번 시즌 리그의 중위권 싸움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경기차를 좁혀나가야 하는 롯데입니다. 따라서 팀 분위기도 그에 잘 맞춰주고 있는 모습이죠.
한동희와 안치홍 그리고 마차도 등 부진을 거듭하던 선수들이 최근 활약해주면서 득점 루트가 다양해진 롯데입니다. 롯데 타자들이 핀토를 잘 공략했다는 점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서준원 선수의 실점을 롯데 타자들이 잘 커버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에 따라 롯데의 승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이어서 KBO 리그 같은 날 LG와 기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윌슨 선수와 이민호 선수로 발표가 났죠. 우선 윌슨 선수의 데이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슨 선수는 이번 시즌 14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방어율 4.2 기록하고 있고요. 5승 5패 그리고 81과 3분의 1이닝 동안 85개의 피안타 60개의 탈삼진 총 38개의 자책점 기록하면서 시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윌슨 선수는 이번에 KT 이강철 감독의 항의가 받아들여지면서 투구 폼에 보크의 여지가 있다는 심판진들의 판단에 따라 투구 동작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죠. 이것이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윌슨 선수는 피안타를 보시면 일단 좌타자에게 3할 1푼 1리로 안 좋은 피안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타자에게는 나름 강한 모습 2할 3푼 1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커브가 여전히 좋지만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이 두 구종이 높은 피안타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 커브와 투심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투피치 양상이 되면서 타자들에게 노림수가 들어가니 이 정면 승부를 치르기보다는 아무래도 피하는 피칭이 되면서 최근 두 경기 이렇게 볼넷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미 LG는 광주 원정 경기에서 피 튀기는 혈투를 시즌 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윌슨에게 큰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바뀐 투구 동작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 지켜봐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어서 상대 이민호 선수의 데이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민호 선수는 시즌 12경기 선발 등판하여 4승 4패, 방어율은 5.19로 67과 3분의 2이닝 동안 70개의 피안타, 총 39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6월달에 흐름이 좋지 못하였는데 휴식기를 거치고 직전 경기 이때 2일에 한화를 상대해서 6개의 이닝 동안 단 하나의 솔로 홈런을 통한 1개의 실점을 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듯 보였던 이민호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분명 강점을 보이는 이민호 선수이고 LG를 상대로는 이번 시즌에 7이닝 동안 2개의 실점, 1개의 자책점, 호투를 한 적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나름의 기대는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체인지업과 스플리터가 좋은 이민호 선수이기 때문에 그 궤적을 LG 타자들이 빠르게 간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아서 내일 일정 부분 호투를 할 가능성은 분명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민호 선수의 체인지업과 스플리터는 위력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들이 맞아서 내야 땅볼로 갔을 때 완벽한 수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따라서 타선에서 수비까지 협동하는 김선빈의 복귀는 아무래도 더더욱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 보이죠. 기아가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합쳐서 타선을 다시 맞춰가고 있습니다. 류지혁 선수가 회복에 들어가고 있고 김선빈 선수는 복귀해서 다시 키스톤 콤비를 맞춰놨죠. 기아는 게다가 홈에서 타격이 잘 되는 팀 중 하나이기에 내일 바뀐 투구 폼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윌슨을 어느 정도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LG 또한 최근 타격감이 정말 좋은 팀 중 한 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민우 선수도 완벽한 피칭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두 팀이 서로 점수를 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 팀이 4실점 정도를 주고받는다면 투수들의 조기 강판도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루틴으로 불펜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불펜에서 기아가 우세가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서 기아의 승리 또는 양 팀의 타선을 고려해서 다득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